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업하고 사람의 기질, 깜냥, 아니면 그 사람의 성향.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사람마다 깜냥이 있죠. 깜냥이 뭔지는 다 아시죠? 내 그릇. 근데 그릇이라는 것을 다시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의 그릇이라고 깜냥 이야기하면 성숙됐느냐 성숙되지 않았느냐를 이야기하는데, 성숙이라는 기준이 뭘까? 성숙이라는 게 뭘까? 성숙이라는 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숙된 거고 이렇게 하면 성숙 안 된 거고 이런 게 있을까에 대해서 저 굉장히 좀 궁금했었거든요. 사람마다 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이런 업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 태어날 때 이런 업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태어날 때 이런 업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숙된 거고 이런 업으로 태어났으면 성숙이 안 된 걸까? 이게 저의 궁금증이었어요. 저는 속이 밴댕이 소갈머리인데 밴댕이 소갈머리로 태어났으면 저는 성숙이 안 된 거고, 어떤 사람은 밴댕이 소갈머리가 뭐냐 하면 사소한 거에 성질을 잘 내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소한 거에 성질을 안 내요. 그럼 그분은 나보다 성숙돼 있는 걸까? 이런 궁금증, 이런 것이. 당연히 그분이 더 성숙돼 있는 걸까요? 이런 거. 제가 너무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분이 계셨는데, 저는 누가 이야기하면 이제 예전에 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화도 잘 내고 그 앞에서 누가 이야기하면 그걸 반응을 해야 되고,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은 반응을 잘 안 해요. 저는 봤을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서 이야기하면 반응을 안 한 게 아니고 이해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것이, 예민한 성격이면 느낌이 빨리 오는 거고, 제가 요즘에 심리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기질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직관이 빠른 사람이 있다 그래요. 직관이라는 게 어떠한 현상이 쫙 일어나면 바로 그것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쫙 와가지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스스로 그림으로 샥 그려놓을 수 있는 거, 이게 직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하고 이제 좀 대립되는 성향으로 어떤 감각, 감성, 감각이 있는 건데, 이거는 나의 감각 기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감각기관이 하나 이해에 다 가면서 이해하는 성향이 있는 거고, 그러면 직관이 능력이 빠른 사람이 더 성숙된 걸까? 아니면 감각으로 이해가는 사람이 더 성숙된 걸까? 이건 차이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 심리학에서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MBTI 성향 비교할 때 이런 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성숙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렇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 저는 어릴 때부터 성숙이라 그러면 어떠한 이러한 성향들, 직관적으로 쫙 알아갖고 하고 있으면 성숙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성숙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예민하고 저는 굉장히 직관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MBTI 평가를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경험되어지는 것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봤더니 제가 경험되어지는 걸 저는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느낀 게 있으면 그렇게 그냥 쫙 가야 되고, 이게 굉장히 강한 성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할 때 좀 빨리 배워요. 그러니까 천천히 배운다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틈새도 많고. 우리 은사 스님께서 계실 때 이제 우리 농장에 복숭아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복숭아 농사를 처음 우리 스님이 시작하실 때 제가 햇중일 때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 기간을 지나고
우리 스님을 도와드리러 가고 뭐 해서 흔히 얘기해서 뭐 전지를 한다든가, 전지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온 걸 다듬어 줘야 돼요. 아니면 전과 그래서 이제 과일도 따줘야 되고 그런 걸 하는데, 저는 빨리 배우고 또 그런 성향이니까 이게 좀 빨라요. 손재주도 좀 빠른 것 같아요. 빨라요. 빠르다 보니까 저는 막 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막 야단도 치고,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막 하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스님께서 저보고 불러서 이야기하셨어요. 야, 무진아, 너 왜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야단을 치고 큰 소리 치냐? 네가 이게 잘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너가 못하는 것을 저분들이 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삶이 너보다 못난 사람이겠냐. 네가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치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말씀이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우리는 어떠한 성향이 있을 때, 기질이 있고 업이 있을 때, 김연아 같은 경우에는 전생에 스케이트를 많이 타봤으니까 금생에 더 잘 타는 거 아닐까? 라는 것. 그러나 스케이트를 잘 타는 것이지 인생의 성숙을 이룬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죠? 제가 뭔가 빨라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나의 전생의 업에 있어서 업의 기운이 그것이 꽉 차 있는 것일 뿐이지, 더 성숙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위에 서 있는 사람일 수 있는가? 내가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 저에게는 이것을 하나하나 이해하는데 너무, 이것이 나의 숙제처럼 너무나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나는 무언가 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화엄사라는 본사에서 제가 국장 생활을 이렇게 소임이라 그러는데 생활할 때가 있었어요. 이때 저는 제 자신에게 너무 충격이 컸어요. 어떤 게 컸냐 하면, 제가 분명히 부처님 말씀이나 무언가 반야신경 그런 걸 이해하고 있고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착 갔는데 제가 적응을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나의 못남. 즉 성숙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을 완성해 가는 것이 성숙이지, 무언가를 이해하고 알고 뭐 내 기질에 따라서 나는 이걸 더 잘하고 그래서 그것을 막 키워가고 이것이 성숙은 아닐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살의 삶, 부처님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숙이라는 것은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인간 다움이 완성돼 가는 것이 성숙이지, 반야신경을 이해했어. 내가 흔히 날 세워서 나는 기도하고 있어. 나는 365일 잠도 안 자고 정진했어. 이것이 성숙일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또 이런 것도 공부를 조금 이렇게 조금 해봐가지고, 우리는 사상의학이라고 있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우리가 명상을 할 때 가만히 앉아서 정말 잘 앉아 있을 수 있는 체질이 있어요. 태음인. 태음인은 몸이 이게 허리 쪽에 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앉아 있으면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무슨 항아리 수자 그런 것처럼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아리 수자로 유명하시다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태음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앉아 있기 너무 편한 체질이거든요. 이것이 수행의 어떤 경지처럼 저분은 수행력이 높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것. 수행력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근육이 아주 허벅지가 발달되고 뭔가가 이렇게 아주 좀 말라 있어서 100m를 잘 뛰는 사람도 있죠. 그죠? 이분도 열심히 해갖고 100m를 11초, 10초 뛰고 있어요. 그분은 100m를 잘 뛰는 거지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성숙. 우리 불교에서 정말 수행력이 높아 성숙돼, 저분이 존경스러워 큰 스님이야, 저분이 보살님 같아, 저분이 부처님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 기준이 무엇일까? 이 부분들.
업이 꽉 차서 태어나갖고 전생정생했던 것이 있어서 그분이 그 기질에 따라갖고 자라는 것을 보고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건 좀 신비로운 건데 산에서 혼자 조용히 있으면요. 나의 식이라고 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나의 이 아주 저 안에 있는 업식, 뇌가 발전될 때 저 안쪽에 있는 가장 감각적인 부분들, 전두엽이 그런 의식이 쫙 가라앉으면서 얘를 딱 보는 건가? 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산에서 혼자 수행하다 보면 그런 경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게 탁 쳐가지고 업이 예민해갖고 딴 사람의 업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신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한 신통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와 저분 정말 수행력 높고 저분 대단해 라고 사람들이 막 모여요. 내 앞일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이. 업을 아무리 잘 보고 뭐 저 사람이 신기가 뛰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미래를 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업에 치고 오는 것을 서로 읽으니까 그 업을 이야기하는 거고 보통 사는 사람의 80~90% 이상은 업력대로 사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 뿐이지. 정말 성숙되다는 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성숙은 업을 내가 꽉 잡아서 소화시키고 그 업을 이해해서 내가 성숙된 우리의 성숙의 기준은 보살님과 부처님이죠. 그렇게 쫙 끌고 가고 있을 때 성숙된 거지. 그러한 것을 뭐 느껴서 막 이야기하고 있다 헛소리 하는 거죠. 근데 모르면 이것이 성숙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런 분들을 흔히 뭐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있으면 큰 스님인 양 머리 기르고 일반 옷 입고 있으면 도인인 양 뭐 흔히 우리 머리 하얀색이고 하얀 옷 입고 뭐 하늘에 무슨 뭐라고 뭐 유명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이 섬기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이런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다 헛거예요. 헛거. 불교로 보면 헛거일 뿐이에요. 진짜 성숙이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그렇게 성숙해 가도록 너가 그렇게 성숙해 가도록 나의 길을 알려주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와 이런 게 아닌 이유. 부처님은 부처님의 모습으로 성숙돼 가신 거고 나는 나의 업이 있어서 그걸 탁 깨고 소화시키고 이해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반야의 지혜로서 끌고 가는 것. 우리의 기준은 반야의 지혜. 우리의 기준은 보살님. 우리의 기준은 부처님. 기준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향해 성숙돼 가는 거지 업력에 취해서 흔히 뭐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뛰어납니다. 가서 머리 쪼아리고 막 돈 올리고 보시 올리고 공양 올린다고 복이 있겠냐 이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성숙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나 내 스스로도 그러한 것을 성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것은 아닌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업이 성숙일까? 나의 잘남이 성숙일까? 잘남이 성숙이 아니란 것은 못남이 누구나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진정한 성숙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이사, 베풀고 또 베풀 수 있는 사람,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잘남이 아니고 못남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복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지금도 베풀고 감사하며 복을 지어갈 수 있는 사람, 나의 업력에 끄달리지 않고 업을 딱 붙잡아서 거기에 치이지 않는 지혜로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께 불보살님께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를 정근하면서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원을 세우고 또 원을 세우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와 복덕이 꽉 차고 성숙되고 또 성숙돼서 복력이 꽉 차고 신장님이 옹호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법문을 시작을 했고 우리 승천하는 용의 해에 이러한 마음으로 1년간 또 쫙 살아가 보시자 라고 하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